이 수면 시간을 너무 줄이려고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 모닝 루틴의 근간은 시간의 효율성이기 때문에 충분한 수면도 어느 정도 무조건 맞춰줘야 된다. 당연한 말인데 그쵸. 하기가 좀 힘든 그런 그러니까요. 게 있는 것 같아요. 할까 안 할 거야? 할 거죠. 할 거죠. 사람들은 결과가 불안하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를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김작가TV 작가의 제코너입니다. 오늘 책은 바로 모닝 루틴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는 10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럼 모닝 루틴을 만드는 세 가지 요소는 뭐가 있을까요? 실제로 그 요소는 세 가지거든요. 첫 번째가 이제 동기, 그다음에 두 번째가 수면, 세 번째가 리듬인데 이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 동기, 수면, 리듬이 모닝 루틴을 만드는 키워드다. 분명한 동기가 있어야 일찍 일어날 수 있으며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고정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면 시간이 뒷받침돼야 한다. 또 기상과 취침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해야만 루틴이 설정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당연한 말인데 그쵸. 하기가 좀 힘든 그런 그러니까요. 게 있는 것 같아요. 당연하지 않은 뭔가 특별한 방법을 찾지 말고 당연한 것만 제대로 해도 일단 동기는 가볍게 얘기하면 뭐 아침에 조깅하고 싶다, 아침에 책 읽고 싶다 이런 식의 뭔가 플러스가 되는 것들, 그럼 뭐 어떤 목표로도 될 수도 있고요. 이런 걸 생각하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수면은 이제 이 책에서는 수면에 대해서 멜라토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멜라토닌과 수면의 관계를 살펴보자. 좋은 잠을 자려면 멜라토닌의 작용이 중요하다. 멜라토닌은 체내 시계 조절에 관여하는 호르몬으로 야간에 많이 분비된다. 하지만 강한 조명을 계속 받으면 체내 시계의 작용이 흐트러져 멜라토닌의 분비가 억제된다. 그 결과 좋은 잠을 잘 수 없는 곤란한 상황을 초래한다. 멜라토닌이 제대로 분비하게 하려면 잠자리에 들기 어느 정도 전부터 되도록 방은 어둡게 하고 빛을 쬐지 않아야 한다.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 빛도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스마트폰은 대책이 필요하다. 아까 왜 스마트폰을 보지 않아야 되는지가 여기서 이제 연결되는 거겠죠? 네네. 그리고 그 밖에도 예를 들면 자기 직전에 샤워를 한다거나 사실 샤워 같은 것들이 뭐 1시간, 2시간 전에 하면 상관없는데 자기 10분 전에 샤워했는데 바로 잠이 올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개운하니까. 개운하니까. 알코올뿐만 아니라 카페인도.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저녁 11시에 내가 자는데 우리 모두가 밤 10시가 되면 뭐가 땡기죠? 치맥? 치킨이 땡기잖아요. 저 야식 되게 좋아하거든요. 야식을 먹을 수도 있어. 근데 일단 잠이 안 오는 걸 플러스 그 뒤에 뭐가 문제되냐면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식사라든가 카페인이라든가 야식 이런 것들이 결국 이게 내 몸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행위가 잠을 자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잠을 자는 행위는 몸이 잠을 자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다 들어와 있잖아요. 얘네들 뭔가 일을 해야 될 일을 거잖아요. 해야 되죠. 소화시키고 막. 치킨 먹고 난 다음에 그날 잠이 너무 잘 잤다 일 수는 없잖아요. 그게 그 순간 행복한 거지만 몸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면 뭔가 더부룩하고 그러니까 밤에도 예를 들면 일정 시간을 정하는 거죠. 8시 이후에는 안 먹겠다. 뭐 고기라든가 이런 것도 안 먹고 너무 배고프면 뭐 채소 위주로 좀 가벼운 것들. 어쨌든 내가 잠자고 있을 때도 소화기관은 일을 하고 있을 테니까 그게 힘들어지면 당연히 수면 시간의 질도 흐트러진다라는 거. 푹 자고 개운하게 일어나려면 우리 몸에 너무 지나친 압박을 힘들게 하면 안 되는 거 같아요. 저녁에 야식 좀 드세요? 저는 야식을 좀 자주 먹는 것 같아요. 아, 저녁에 뭐 먹어요? 그냥 뭐 치킨 시켜 먹을 때도 많고 족발 예. 시켜 먹을 때도 많고. 먹으면 그 다음날 솔직히 우리 방송이라서가 아니라 개운해요? 아니요. 그리고 일단 붓고 붓고 막 더부룩하고 그런 건 확실히 있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확실히 있지. 아, 이게 참 균형이 중요한 것 같아. 그 다 아예 안 먹을 수도 없고. 행복하니까. 저는 인생에서 제가 제일 중요한 3대 가치 중에 하나가 등가 교환이거든요. 등가 교환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걸 뭔가 얻으려면 이거 하나를 주고 난 뭘 하나 받아야 되겠죠. 그 말은 내가 하나를 얻으려면 하나를 이뤄야 한다는 거죠. 저는 이걸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거든요. 세상에 다 가져갈 수는 없다라는 거죠.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 정말 소중한 어떤 내 다른 시간들은 여유와 이런 것들은 좀 뺏길 수 있죠. 내가 너무 많은 돈을 버는 사람이 예를 들면 한 달에 몇 억씩 벌어요. 가족과의 시간은 줄어들 수 있죠. 각자의 가치가 아니지만 내가 저 모니터 너무 좋은 것 같아. 들어보니까 모니터는 만들고 싶어. 근데 저녁에 치킨도 먹고 싶어. 저녁에 술자리도 가지고 싶어. 휴대폰도 만지고 싶어. 그런 건 없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네. 포기를 해야지 어느 정도 포기를 해야 그렇죠. 이렇게 모닝 루틴을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포기할 건 포기하고 자기가 얻을 게 뭔지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하나가 얻으면 이 얻는 가치가 있는 거면 하나를 잃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영상을 지금 찍을 때도 이 1시간 만짜리 온문 영상 올릴 수 없잖아요. 그냥 버려야지 나머지 영상 20분짜리가 살아나는 거죠. 그냥 그런 것처럼 어린애 같은 투정을 안 부렸으면 좋겠어요. 사실 자기개발에 약간 그런 쪽이 약간 좀 관련이 되게 많거든요.
뭐 해야 된다 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저 바빠서 못 하겠는데 그럼 저 뭐가 안 되는데 하여튼 뭐가 되게 너무 많은 것들이 있어. 포기하기도 싫은 거지. 당연히 뭐 일찍 일어나면 뭔가 포기한 게 있겠죠. 세 번째 리듬인데 이 리듬에서는 두 가지가 중요한데 첫 번째는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는지 그 리듬이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내가 고음에 갔다가 저음에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내가 뭐 올빼미 갔다가 새벽형 새벽형 갔다가 차라리 한쪽만 하기나 올빼미를 가든가 새벽형 가든가. 두 번째는 자기 수면 시간을 좀 뒤로 가는 게 필요해. 지금 뭐 보통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뭐 밤 그래도 한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자고 아침에 한 7시에서 8시나 일어나는 게 대체적으로 괜찮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거는 평균적인 데이터일 거고 나의 생체 리듬은 다를 수도 있단 말이죠. 10시에 자서 한번 아침 5시에 일어나 보고 똑같은 7시에 자는데도 11시에 자서 6시에 일어나 보고 12시에 자서 7시에 일어나 보고 근데 이 세 가지의 만족도가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해서 자기에게 정말 적합한 수면 시간과 기상 시간을 찾아보고 그리고 자기가 몇 시간 정도 자야지 수면 시간으로 내 체력이 회복되는지. 지영님은 만약에 7시나 아니라면 저는 6시간이어도 똑같이 체력이 회복될 수 있거든요. 네네네. 그 사람마다 다른 거라서. 그쵸. 근데 그거를 찾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그 불규칙적인 수면을 하게 되면 당연히 나한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거잖아요. 이 수면 시간에 나에게 적합한 걸 찾아서 그 적합한 걸 고정을 시켜서 내가 거기 계속 하면 내 몸이 거기에 저는 맞춰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 있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날 때 맨날 7시 일어나는 거를 한 달 넘게 하잖아요. 시계 안 맞춰도 그때 눈 떠지잖아요. 맞아요. 그건 진짜 대부분 공감하잖아요. 그렇게 딱 되는 순간부터는 나한테 최상의 컨디션이 만들어진다 생각하거든요. 자기에게 맞는 시간이 뭔지 한번 실험해보고 기록해서 적합한 걸 찾아서 그 시간에 자는 게 되게 의미 있지 않을까. 그럼 모닝 루틴을 하는 데 있어서 하지 말아야 할 것. 당연히 있죠. 일단 기본 전제는 기분 좋은 아침은 수면의 질에 달려있다는 거죠. 일단 모닝 루틴. 대체로 모닝 루틴이 시간은 제가 봤을 때 한 새벽 4시에서 7시 사이일 거란 말이죠. 7시가 넘어가면 뭔가 모닝 루틴 하기 좀 애매한 것 같아. 일반적인. 한 5시, 6시가 좀 일찍 일어나는 것 같은데 이걸 하기 위해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하는 실수는 아까 제가 하지 말라고 했는 게 과도한 욕심이라 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아침 어쨌든 자기는 5시, 6시 일어나야 돼. 그럼 결국 뭘 깎게 되냐면 일어나는 시간은 정해져 있어. 수면 시간을 깎겠죠. 수면을 시작하는 시간을 깎겠죠. 그럼 결국에는 수면 시간이 줄어들겠죠. 하루에 한 2시간 자고 그 다음날 어디 나가면 하루 종일 어때요? 피곤하죠. 하루 종일 힘들어. 그러니까 저도 하루에 최소한 몇 시간 이상 자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주변에서도 유독 되게 열심히 사는 스타일인데 잠자는 시간을 줄이려고 하진 않아요. 깨어있는 시간만 열심히 살자. 그래도 충분히 열심히 하루에 뭐 제가 잠을 10시간 자는 건 아니니까 잠을 한 7시간 자면 나머지 17시간이니까 그중에 열심히 살면 다 15시간 열심히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수면 시간을 너무 줄이려고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게 하루 전체에 영향을 다 미쳐버려서 전 최악의 영향이 온다고. 저도 시험 기간 때는 그걸 완전 체감을 하죠. 그러니까 시험 기간 때는 하루에 막 2시간씩밖에 못 자니까 그거를 일주일 한다고 생각하면은 진짜 몸이 다 망가지고 맨날 바카스 먹고 막 커피 막 하루에 3잔, 4잔씩 먹고 뭐 난리 나죠. 맞아. 모닝 벼락치기 하는 게 아니잖아. 자기가 가능한 어느 정도 하루를 생각하는데 문제없는 수면 시간을 찾아서 그 시간을 확보해야 되는 것 같아. 차라리 내가 모닝 루틴으로 만들어진 시간이 뭐 한 2시간 만들 수 있다면 그걸 30분으로 줄여서라도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모닝 루틴의 근본의 원인은 뭐예요? 시간 다 똑같은데 굳이 모닝 루틴을 하는 이유는 그거잖아요. 양을 똑같이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효율성 높이려고 한 거잖아요. 그럼 효율성을 높이려고 했는데 그 시간을 줄이게 되면 내 하루의 패턴의 효율이 다 무너지는 거거든. 그렇죠. 그러면 안 되죠. 이 모닝 루틴의 근간은 시간의 효율성이기 때문에 충분한 수면도 어느 정도 무조건 맞춰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 적게 자야 된다가 아니야. 좀 더 일찍 잔다라는 거죠. 좀 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난다.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모닝 루틴을 지속시키는 트리거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침에 우리가 보통 일어나면 대부분 사람들이 잠을 깨우기 위해서 먹는 게 뭐죠? 커피죠. 잠을 깨우기 위해서 먹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또 커피를 또 좋아하잖아요. 그냥 커피나 홍차, 뭐 얼그레이 같은 이런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마시면서 잠을 깨울 수도 있고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저는 보통 어떤 걸 하냐면 오리랑 강아지를 키우거든요. 걔한테 가서 걔를 안고 안녕하세요.
일어나셨어요? 하면서 해요. 그 인사를 하고 아니면 이제 샤워를 바로 해요. 침대에서 어떻게 잠을 깨우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일단 바로 어떻게 나와요. 나와서 물을 씻고 샤워를 하거나 오리를 만나거나 커피 한 잔을 마시거나 자기가 좀 아침이라서 했을 때 좋아하거나 아니면 내 뇌를 깨울 수 있는. 저는 아침에 보통 그걸 해요. 단 거를 많이 먹거든요. 그쵸. 왜냐면은 이게 아침에 먹으면 살 안 찐다 막 이런 말이 있잖아요. 거짓말이에요. 어쨌든 그거를 생각으로 저는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단 거나 케이크 제가 좋아하는 거를 저는 그렇게 적용을 시켜서 아침에 일어나는 걸 좀 즐겁게 하는? 단 것도 자기 좋은 방법일 수 있죠. 아침에 일어나서 단 거 하나 먹으면서 단계에 들어오면 내 감각을 활성화시킬 테니까. 네네네. 두 번째는 기록이에요. 기록이 뭐냐면 한 달치 계획 같은 게 있으면 아침에 오늘 6시에 일어났다. 그리고 7시에 일어났다.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런 거 체크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게 한 달치가 막 쌓여가잖아요. 사실 이 대부분 사람들이 뭔가를 시도하는 과정은 어차피 목표가 있는 거잖아요. 목표 지점이 있어요. 꼬리. 여기 내 목표를 가지고 일로 가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성공하나요? 실패하죠. 공무원 시험도 소수의 사람이 합격하는 거고 대부분의 조금 힘든 목표들은 어렵죠. 네. 그 이유가 정말 노력해서 실패한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중간에 포기를 되게 많이 해요. 자, 지영님한테 질문 던질게요. 지영님 행정학과로 칠게요. 행정고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어려운 시험이잖아요. 7까 말까 고민될 거잖아요, 당연히. 그쵸. 행정학과면. 근데 3년 뒤에는 무조건 합격한다. 딱 정해져 있어요. 네. 할 거 안 할 거야? 할 거죠. 할 거죠. 네. 자, 본인이 금융 관련된 공부를 시작해요. 내가 공부를 하면 네. 5년 뒤, 10년 뒤에는 무조건 100억을 번다가 보증돼 있어요. 아, 그럼 당연히 하죠. 당연히 하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결과가 불안하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를 하는 거예요. 결과가 확실한데 포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쵸. 사실 결과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그 불안감이 생겨서 자기 공부에 슬럼프가 생긴 거거든요. 수능 뒤 100일 때 다들 힘들어 하잖아요. 왜? 확실하지가 않아요. 확실하지 않으니까. 행정고시 신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시험에 붙을지 말지를 모르니까 불안한 거야. 근데 그게 만약에 100%야. 저라도 뭐 10년 뒤에 누가 나한테 뭐 어떤 사업을 해. 200억 줘. 무조건 200을 버는 거야. 저 무조건 하잖아. 하죠. 근데 그걸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안 될 수 있으니까. 내 시간 다 날릴 수 있으니까. 내 투자금 날릴 수 있으니까 안 하는 거잖아요. 이게 결국에는 그럼 결과치가 눈에 보였기 때문에 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사람들이 그럼 그 과정에서 제일 안 하느냐? 과정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항상. 대부분 사람들이 하다가 그만둬요. 다이어트라고 생각하면 똑같잖아요. 지영님은 전혀 다이어트에 관심이 없겠지만 만약에 다이어트 너무 관심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내가 뭐 한 30kg를 빼고 싶어. 뭐 쉽지 않은 과정이잖아요. 근데 100%야. 6개월 뒤에 무조건 100% 빼는 거야. 그럼 안 하겠어요? 하죠. 하겠죠. 항상 저는 뭔가를 할 때 과정을 저한테 보여주려고 해요. 저는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운동을 하거나 어떤 걸 하게 되면 항상 그날 했던 것들을 수치로 남겨요. 예를 들면 뭐 하루에 윗몸 이렇게 운동을 한다. 그럼 200개 했다. 200개. 그냥 팔벌려 높이 뛰기 500개 했다고 500개 남겨놔요. 그럼 그걸 막 했는 것들이 다 적히잖아요. 나중에 그걸 보면 아 나중에 내가 살이 빠지겠구나. 나중에 내 몸이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 모르는데 그 수치가 나와 있잖아. 그 수치가 쌓이면 당연히 몸이 바뀌겠죠. 중간에 수면 모니터 다 안 하는 이유가 아침에 하루 1시간 일찍 일어난다고 한 달 지났다고 세상이 바뀌어요? 아니죠. 안 바뀌죠. 그러다 그만두는 거고 다들. 이걸 계속 내 눈으로 가정을 보여주면 그냥 자기는 뭔가 성취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겠죠. 그쵸. 그렇죠? 저도 공부할 땐 그렇게 맞아 했었어요. 맞아. 그러니까 그게 한 6개월 지났을 때쯤에 실제로 결과치로 딱 나오고 그러면 내가 훨씬 더 펌프를 받고 다시 또 이어서 할 수 있고. 요즘 유튜브 시작했잖아요. 직장인들이 두 가지 망언이 있대요. 직장 때려치고 사업이나 해볼까. 두 번째가 유튜브나 해볼까. 근데 대부분 유튜브를 시작하지는 않아요. 관심은 누구나 많아. 유튜버가 잘 되면 돈을 많이 번다면 누구나 알아. 근데 자기가 하진 않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 근데 만약에 그 사람한테 1년 뒤에 반드시 너는 유튜브 구독자 20만 명이 확정되어 있어. 그럼 당연히 그럼 누가 안 하겠어요. 이 대부분 결과에 치중하는데 이 결과를 만들 수 있는 내 과정을 내 눈에 보이게 만들어주면 저는 그 과정을 버틸 수 있다 생각하고요. 그 과정을 제대로만 버티면 저는 그 결과는 그거랑 똑같은 이거리라 생각해요. 그런 것들 좀 기록하는 것들 하면 좋지 않을까.